2021년 11월 16일 밤 12시 40분? 그러니까 16일이 된 지가 40분 지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공시 40분이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밤 12시 40분. 그러니까 한 40분 전에는 11월 15일이었고 그냥 자려고 하다가 그래도 영상 기록을 좀 하나 남겨놓고 자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면은 지난주가 11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11월 8일, 9일, 10일 요 3일 동안에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율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11일, 12일 요렇게 양일간, 또 빠르면은 10일부터라도 10일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수, 목, 금 11, 12 요 3일간 각 방송사에 전화를 저도 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오늘은 아침 새벽에 내가 다음 뉴스를 보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 안 나왔는데, 저녁에 퇴근할 저녁 이제 뉴스 JTBC라든지 JTBC는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그러고 이제 MBN도 한 7시부터 하죠. 그 두 개에서 지금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보도가 지금 되고 있고, 지지율이 지금 안철수하고 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온다고 해요. 2.2%? 뭐 그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방송사에 전화를 좀 우리 당원님들이 많이 해서 그랬는지 그 결과가 이어져서 좀 방송사에서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네요. 오늘이지 11월 15일 날. 그리고 이제 11월 14일 날 일요일 저녁에 02 해가지고 780에 9010 이 전화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02 서울에서 오는 전화는 거의 다 잘 받지는 않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무작위로 이제 전국에 걸쳐가지고 이제 작년 4.15 총선에도 이제 그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나는 전화를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전화가 왔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MBN에서 보도를 지금 많이 하고 오늘 많이 했습니다. 한 13초 되는 분량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지금 고도의 이제 정말 IQ 430으로 그 두뇌로서 지금 어떻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이랬거든요. 대통령 허경영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대통령 후보라는 말을 넣었지만 여하튼 대통령 허경영, 이것을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용기 있는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투표를 좀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정치 평론하는 사람 중에서 윤중걸 씨인가?
윤영걸 씨인가 있어요. 윤영걸 씨인가. 그분이 그 아주 MBN에 나오셔가지고 그 아주 그 풀이를 좀 정확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허경영 총재님께서 고도의 이제 돈으로서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만큼 해서 홍보를 잘 하셨다. 그런 것이 있었고, 11월 15일 날 오전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주경제신문이라고 있는가 봐요. 아주경제신문사에 이제 가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한 내용은 이제 아직 뜨지는 않았는데 곧 이제 며칠 내로 뜨겠죠. 그 아주경제신문 그 위치가 보니까 뭐 바로 그 정부종합청사 바로 앞이고 그 바로 그 옆에는 또 광화문이 있고 경복궁이 있고 그렇죠. 경복궁 뒤에는 청와대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 김효근 씨가 이제 그 아주경제신문에 가서 가지고 촬영을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이제 보내준 게 있어요. 그걸 보더만은 그 신문사에서 내리다 보니까 야 이게 뭐야 멀리 청와대도 보이고 경복궁 뭐 이것도 다 보인다면서 바로 거기서 총재님께서 인터뷰를 하셨고 일주일 뒤에 11월 22일 날에는 이제 TV조선하고 이제 1시간 정도 대담을 하신다니까 뭘 1시간 다 보내줄지 그걸는 모르겠는데 편집 전에 이거 TV조선이 그 말이야 TV조선이고 뭐고 해서 언론사면 나는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 1시간 촬영해가지고 보내줄 때는 막 한 5분 3분 이래 보내주면서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랬어요 TV조선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내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느낌이 그렇네요. 느낌이 지금 현재 좀 좋습니다. 좋고 지금 스무드하게 지금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하고 그 민주당은 서로 이제 막말이 막말한 지가 오래되죠. 정치권에서.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래요.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제 민주당 그 후보 이재명 씨 그 후보 바꿔라.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다. 뭐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씨 부인이 김혜경님인데 밤 1시 12시 50분인가 그때 좀 화장실에 가면서 이제 스케줄이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나가니까 이제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구토하고 설사가 계속되면서 이제 그 화장실에서 좀 엎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다치는가 봐요. 며칠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진짜 소문이 이제 이상하게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나, 뭐 또 부부싸움 하는 그 원인이 말이에요. 뭐 그 무슨 어떤 여성과의 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그 참 진짜 그 유언비어 비슷하게 진짜 정말 그 가짜 뉴스죠. 내가 보기에는 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공방을 하고 또 뭐 이재명 후보의 이제 뭐 형수에 대한 뭐 욕설 문제라든지 또 대장동 사건 뭐 이걸 자꾸 덜먹거리죠. 저 국민의힘에서는 그래가지고 후보 바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제 곧 감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민주당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야 후보 바꿀 사람은 너거다.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뭐야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있고 뭐 본부장 사건이라 이래가지고 본인 윤석열 본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부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부인의 학력 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뭐 그다음 제 이력서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면 허위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일이 됐으니까 토마토인 뉴스에 그 노영희 변호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7시 반부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이제 윤석열 부인의 이제 학력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을 그 열린민주당 그 강민정 의원님께서 이제 거기 또 대담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간에 본인 윤석열 씨의 문제, 그리고 부인의 문제, 그리고 장모의 문제, 이런 것을 또 볼 때에 후보의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바꿔. 그럼 윤석열이 그거 바꿔라. 그러고 윤석열이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요. 너는 뭐 바로 이제 대통령 후보 뭐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교도소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고 저기서도 그래요. 서로 이제 누구 후보 그만두고 교도소 가라.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이 있잖아요. 1월 달에는 보니까 대선 후보가 말이야.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바뀌어가지고 이낙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윤석열이가 바뀌어가지고 홍준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경영, 뭐 안철수 이렇게 심상정 이렇게 논다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있었다고 며칠 전에 아마 그것도. 뭐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이제 막말을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도소 갈 정도가 되느냐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윤석열 씨는 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하여튼 국민들이 국민의힘당하고 저 민주당에서는 사생결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슬슬 이렇게 이제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오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천상운집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천가지의 상스러운 아주 좋은 그 기운이 이렇게 살살 불어오는데 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의 전화를 이제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런 것을 공중전으로 한 방 팡팡 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딱 60년 전에 그때도 신축년이고 원래도 신축년인데 1961년 그 신축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장군께서 5.16 이제 혁명을 할 때 만약에 실패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군법이 해고가 됐다 이러면은 사형받을 사람이 몇 사람 나왔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사형을 뭐 박정희 소장은 당연히 사형일 거고 밑에 김종필도 사형일 거고 말이에요. 과거에 뭐 초안지 보면은 항우가 초평화 항우가 군사 10만 명을 그냥 그대로 몰살시켜 버렸다고. 살아있는 군사를 땅을 파가지고 그냥 그대로 묻어 버렸어요. 10만 명을 이제 그렇게 했고. 저기 또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성계가 이시왕조를 이제 조선을 세울 때에 왕건의 후손들, 왕시성까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장을 시켜버렸거든, 저게. 하여튼 배 태워 가다가 배에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렸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쿠데타의 5.16 혁명에 이제 쿠데타가, 5.16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장교가 300명? 그리고 이제 일반 사병들이 3,500명 이랬는데, 사병들은 이제 위에서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별로 사형까지는 안 되겠죠. 안 됐을 거고. 징벌이 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형까지는 안 됐을 건데, 사형 당하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 안 됐겠나.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렇듯이 어떤 주동하는 사람은 소수단 말이야, 소수. 마찬가지예요. 60년 뒤에 지금 올해가 2021년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한 100만 배, 1000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원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는 싹 바꾸는 건데 그때는 박정희 소장 육군 소장이 쿠데타를 할 때는 대한민국
이것을 어떻게 조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혁명을 한 거고, 지금 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혁명당에서 하는 혁명은 전 세계를 이렇게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혁명이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핵심적인 멤버 몇 명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백 명 될지 모르겠는데, 열성당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주 그 열성당원들은 지식이 좀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지식이 좀 떨어지지만은 또 그래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말 그 대통령 대리가 될 만한 사람들 한 10,000명 정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천군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지지율이 한 2.2%지만은 바람이 탁탁 불어가지고 지금 현재 5%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지금 그 징조가 여러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메이저급 대선 후보하고 같이 이제 토론회 할 때 정말 대한민국이 발칵 디비지는 거예요. 디비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99.9% 사람들은 0.1%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거예요. 이끌려간다고. 그 0.1%에 해당하는 한 사람은 일당 100만이고 일당 1000만이에요. 나머지는 흑살 쭈지들은 싹 바람만 한번 싹 불었다 하면 다 끌려오는 거예요. 대세는 그렇게 해서 구비치는데, 어제 총재님께서 기발한 그 전화를 쓴 그거는 엄청난 그 좋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공중전으로 한번 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또 각 세대마다 이제 홍보물,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홍보물을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10집에 한 장 정도 전국으로 다 보낸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엄청난 게 많이 드는데, 그걸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바람을 타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현재 오늘 SBS 방송에서도 뉴스 맨 마지막에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이렇게 2030 세대들이 허경영 총재를 차라리 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윤영걸 씨 같은 경우도 맨 때는 말이죠,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것은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100%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조금 있으면 뭐 이제 정말 어쨌든지 메이저급 그 대선 후보 토론회만 나가기만 하면은, 그런데 윤영걸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 과거의 허경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안철수와 똑같이 2.2%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허황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이제 주는데 이제 경쟁이 붙었다 그러는데, 모든 것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원조는 허경영 총재님이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윤영걸 씨, 이분은 지도자 정신교육 때 갈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단순히 이제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것이 이제,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당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래 이제 보는 것이 그건데, 뭐 그것 때문에 지도자 정신교육 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 교수님이라 해야 되겠네. 이제 뭐 이름 밝히기는 그렇고, 모 교수님께서 요즘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그 유튜브를 계속해서 많이 올리고 있어요. 많이 올리고 있는데 하루에도 여러 개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가만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5년짜리 대통령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5년짜리 대통령으로 그래 알고 있는 것 같아.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죠. 총재님께서는 임기가 300년 한다, 이렇게 300년 남았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말로 기절초풍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산다, 이런 강의가 나온 지도 거기 한 2년 됐다고. 어떤 대학교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재수 없으면은 200년 산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장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알면은 300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꾸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을 단순히 5년짜리 대통령으로 여러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뭐 좀 내가 볼 때는 좀 뭐 좋은 말도 많이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말도 많이 하는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은 단순히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어제 내가 뭐 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그래 갔더만은 뭐 그 내한테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니까 그 강정산에 대해서 뭐한 그건 한 20년 아니 한 15년 정도는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 6년 7년은 그래 계속 했으니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막 15년 정도 이렇게 16년 정도 곧 정말 그 대개벽이 와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막 디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그 교육을 그래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또 전달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결국 가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찰나 바이러스 가다 죽고 오다 죽고 서서 죽고 앉아 죽는 그런 것은 이제 그 인간 시종자를 줄이는 계획이 오기는 오죠. 오는데 이제 아직은 아니다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세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10년 뒤에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그 하시는 건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내가 이제 강정산을 믿을 때는 나는 꼭 그게 이제 바로 올 줄 알았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또 그리고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유튜브 강의를 하기 전이었다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유튜브 강의를 한 것은 2014년, 2015년부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강의는 이렇게 그 전부터 이렇게 많이 하셨죠. 2009년 이제 그때 2008년도에 구속 수감되셔가지고 2009년 8월 9일인가 출감되신 날짜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음악을 콜미라든지 이런 거 음악을 6개인가 7개를 만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치고 또 인기가 엄청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너무 올라가니까 국가에서 했던지 뭐 하여튼 간에 어느 기관에서 상당히 그 MBC하고 SBS에서 두 프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터트려 버리니까 사람 완전히 뭐 언론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높던 그 분이 이제 이렇게 또 사람들이 그 방송 2개가 나오니까 싸늘한 이제 방향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인식이 안 좋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총재님께서 엄청 그러니까 큰 시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찬물에 들어갔다 더 물에 들어갔다가 막 진짜 그 월강 참도로 하는 말이 있던데 그 칼로 막 베어도 말이야 피도 안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달빛 그 밤에 달빛이 있을 때 그 칼을 만드는데 그 참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그 칼이 말이야 베어도 피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 세계 최고의 명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무지무지하게 이제 고난도 받고 단련도 받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듯이 참 진짜 그 멀쩡하신 분을 말이야 그 감옥에 넣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참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엄청나게 또 인기를 받으니까 다시 또 이제 그 아주 꽁꽁 진짜 찬물에다가 또 잡아넣어 버리잖아요. 언론에서 이제 그 당시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언론에서 MBC하고 SBS에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쉽게 말해서 사기꾼 비슷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게끔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MBC에서.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고 아직까지 이제 그 여파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총재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조용하게 이제 강의만 하셨는데, 그때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은 불과 극소수였고, 이렇게 보면은, 박경자님이 강의실을 자꾸 옮기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비엔인가? 하여튼 박 회장, 박경자인가? 그런데. 그분 그 빌딩에서 이제 또 강의도 하셨고 여러 번 옮겨가면서 하셨는데, 하여튼 유튜브가 요즘처럼 그렇게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라고. 요즘은 하면은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나가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기술이 안 됐었다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러니까 전 세계 동시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그거는 2014년 아니면 2015년쯤 됐다고. 물론 나도 이제 그때 알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2014년 되기 이전에는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가 이제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지질 않으니까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강정산이 최고의 가르침이었다고. 거기 이제 그 유불선 자기 말로는 뭐 석가 예수 공자를 자기가 내려보냈다니까 강정산이. 그러니까 뭐 초종교라고 할 수 있지 강정산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가르침대로 이제 뭐 진짜 뭐 정말 뭐 개벽이 곧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 10년이 계속 하니까 그 이야기를 또 이제 내가 또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몇 년 동안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보다 더 왕창스럽게 또 허경영 이야기를 하니까 내 옆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는 이제 그렇게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몸 바쳐서 좀 이 생명 다 바쳐서 기독교를 또 신앙을 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불교 공부도 이해가 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강정산을 이해하게 되고, 뭐 그러기 이제 한평생 동안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강정산을 그래 해도 그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그 끝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허경영 총재를 알아가지고 이제 그 가르침을 실제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제 못 받아들이더라고. 어제 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말이야 10년 넘은 사람들도 5천만 원 채권 준다 그래도 또 5년 소급해서 결혼 자금 준다 그래도 한쪽 귀를 듣고 흘리고 별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TV 토론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대화를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음으로써 또 바람이 여러 군데서 불므로써 이제 이것을 허경영 총재를 지금 이제 윤영걸 씨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옛날에 허경영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 이제 그런 걸 들음으로써 이제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대선 토론에 매직급 후보자들하고 토론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고. 또 무슨 아마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관훈 클럽에 거기에 나가셔가지고 또 한번 저기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 되잖아요. 내 다음 달에 이제 12월 달에 10%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관훈 클럽에서 부른다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아래 그 이재명 씨도 그 자기 부인 다치고 난 그 다음 날 관훈 클럽에서 한 2시간인가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 그런 것을 들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아마 총장님께서 관훈 클럽에 나오셔가지고 다음 달에 아마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 나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질문 답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깨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우리 한국을 시범적으로 아주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올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통일이 되어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가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은 좀 회사 일도 막 엄청 많았고 말이에요. 굉장히 하고 또 뭐 일이 또 뭐 12시 넘도록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피곤한 모습을 내 얼굴을 좀 보이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내 책상 위에만 보여주는데 아이고 좀 고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한 그 기록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내가 기록을 영상에 남기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아주 경제신문에 오늘 그 인터뷰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삼청동에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어떤 그 임시 대통령 그 청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김여건 씨가 갔다 왔던데 굉장히 한옥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가 보고 이랬는데 여하튼 윤영글 씨 이제 이거는 정치평론가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보는 분인데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아주 이제 호의적으로 옛날의 허경영이 아니다. 그러면은 제도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뭐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되다가 그 구르면은 자꾸 이제 커지고 태평양 그 건너편에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폭풍이 돼서 전 세계를 썰어버리죠. 이제 그와 같은 징조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태풍에 이제 눈처럼 지금 고요하지만은 좀 있으면은 허리케인 전국에서 허경영을 외치고 부르고 이런 것이 이제 오겠죠. 오는 것에 이제 전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월 달 들어가면서 인기가 더 올라갈 거고 1월 달 신정 그리고 아마 신정 구정이 아마 1월 31일인가 그랬댔는데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럼 아마 그때 이제 구정 민심 그와 동시에 이제 2월 달 이렇게 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가다가 3월 9일 날 당선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뭐 자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자살 반대 살자가 되고 말이야.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아마 굉장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다 1억씩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은 또 보내고 그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민사를 붙이니까 형사 민사를 같이 붙여버리니까 이제 박인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3대에서 5대까지 내려간다더라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제 국가 예산을 빼먹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아들 재산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한다고. 그 사람의 손자 재산까지도 조사를 하거든. 왜냐하니까 지금 애들이 말이야 태어난 지 7살 미만짜리 애가 말이야 토지를 막 몇천 평 몇만 평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다더라고. 그거는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가 부정하게 정당하게 벌은 돈 같으면요 할 수 없지만은 부정하게 번 돈, 특히 국가 예산을 빼먹어서 가지고 그렇게 샀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민사로 붙여 가지고 전부 다 국민 배당금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들은 자기가 참회,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도 눈물을 이제 폭포수처럼 흘리겠지만은 또한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국가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국가로부터 추징당하는 거니까 뺏기게 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또 무슨 일일지. 하여튼 11월 달에는 벌써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주인데 11월 달 첫째 주는 아무래도 11월 5일 날 국민의힘당에서 윤석열이가 이제 최종 후보로 이제 당선됐다는 거. 그게 이제 국내고 홍준표가 떨어졌다 이 말이지. 11월 5일 날 11월 첫째 주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절대로
자기가 이제 경선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데서는 시인을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까지다 이거지. 절대는 뭐 윤석열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030 세대들이 이제 왜 홍준표한테 이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느냐 하면은 그 모병제거든요. 군대에 가기를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모병제의 이제 원조가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니까 그 마음이 허경영 총재님한테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배당금 1억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이 관훈 토론이나 또는 이제 대선 후보자 토론회, 오늘 이제 아주 경제신문 이런 데 토론회 일주일 뒤에는 TV 조선에서 나와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충분히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되지 않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은 그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설득을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시대가 오는 것은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계획됐던 바라고 생각이 들고, 이 땅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는 분이시고, 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제 탄광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다 겪으시고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완벽하게 이제 그 대통령이 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전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중산층 이상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해놓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는 말 또 계속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기록을 남기고 이상.